수도 있으니까. 자, 펀트라는 거, 네, 수학, 문제학, 컴퓨터 과학을 활용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뭐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특히 AI 전문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네, 펀드 매니저 만들고 싶어요. 자, 다음은 정량적인 펀트라는 거. 그래서 양자와 퀀타이제이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펀트의 의미는 그냥 양적인 데이터, 질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질적인 데이터는 의미를 분석해야 되겠죠. 의도를 분석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퀀티테이티브 데이터는 양적인 데이터예요.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래서 우리는 양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좀 더 어떤 얘기예요? 쉽다는 얘기예요. 자, 과학적으로 접근한대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이제 과학적인지 하나하나 쏟아보겠습니다. 네, 퀀트가 하는 일은 모델을 개발하고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운대요. 핵심 기술은 컴퓨터과학, 금융공학, 통계학 뭐 다 필요해요. 당연히 일반 투자자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얘를 이걸 복사해서 텍스트 하나 열어서 타이틀을 주고 뭐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죠? 폰트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타이틀은 폰트라는 걸 하나 넣었네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용어들을 조금 오늘은 정리해야 되니까. 시계열이 뭔지 물어보죠. 아니.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기록만 되는 주겠대요. 순서대로. 타임에 디펜드 되는 거.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순서대로 기록된 데이터를 말하고요. 그러면 시계열로 있는 데이터들, 이 양적인 데이터. 음성도 역시 신호로 되어 있죠. 그렇죠? 화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동 방정식에서 음성이 퍼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시계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뭐 알면 되는데요? 추세를 알면 됩니다. 추세를 알아가야 돼요. 추세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 것인지 방향성을 이야기해요.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요? 시즈널러티를 알아야 됩니다. 계절성,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대한 내용도 파악할 수 있대요. 주기성, 사이클. 즉, 주기란 얘기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걸 우리가 이해하죠. 데이터가 짧으면 알 수 없어요. 데이터가 10년 이상이 돼야지 뭘 알 수 있어요? 사이클을 알 수 있어요. 뭐 지진의 사이클 200년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날씨의 사이클 뭐 시즌얼만 알아도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도 다루는데 아마 사이클은 거의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규칙성, 랜덤리스, 이레귤러리티. 불확실성이 있어요. 존재하죠.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데이터를 집어넣고 무엇을 없애고 싶어요? 랜덤리스를 없애고 싶어요. 랜덤리스를 잘 없애면 원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노이즈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뭐에 대해서 물어봤죠? 12월이 뭔지 알아봤죠? 그다음에 우리가 시리얼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게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똑같이 하지 말고 알아서 잘 물어봐요. 자세하게 반말해도 될 거예요. 근데 저기서 반말할 거예요. 그죠? 네. 좀 공손하게 물어봐요. 네, 예전에는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웠어요. 데이터를. 그래서 머신러닝을 뭐 적합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상치를 통제한다든지 이런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고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많아지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접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으로는 필은 마코브라는 게 있고요. 또 강학수라는 게 있어요. 딥러닝으로는 RNN이라는 게 있어요. 시퀀셜 데이터는 아무거나 갖다 쓸 수 없고 모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통계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룰 거예요. 아마 중간고사까지는 얘네들을. 자, 무엇을 좀 알아야 된대요? 디컴포지션.
이걸 뭘로 잘라요? 이상. 그렇죠. 그렇게 잘라주는 걸 뭐라 이야기해요? 디컴포지션. 이제 조금 이제 배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뭔지 몰라도 어떻게 하세요? 분해를 잘 하세요. 한꺼번에 알기 어려우니까 색상도 뭘로 분해하면 돼요? RGB로 분해하면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하튼간에 분해에 익숙하면 좋겠어요. 분해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지를 어떻게 해요? 사선이면 사선,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직선이면 직선, 어떻게 해요? 다 분해시켜요. 그걸 뭐라 이야기해요? 컨볼루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하튼 맵핑을 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벡터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쪼개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분해할 거예요. 뭘로 분해해요? 트렌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시즈널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랜덤리스가 남아요. 노이즈가 남아요.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엑기스만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분석할 수 있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분해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뭐 고전적으로 방법이 없어서 일단 분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얘만 할 수 있었어요. 자, 이동 평균을 내는데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평균을 내세요. 평균은 뭐죠? 다 더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1부분만 선택해서 평균을 내보세요. 됐나요? 네. 이동해서 평균을 내니까 무슨 평균? 이동 평균이에요. 이동 평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집할 때는 인디비주얼 볼 때는 우리가 평균을 내지만 시계열일 때 시차적으로 변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동 평균을 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리마, 오토 디리게이스드, 인텔리티드, 모빙 에버리지 이런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아리마라는 그런 모델도 사용해서 얘는 AR, IMA를 합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수평활법.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평활 어렵죠? 네, 스무싱해요. 스무싱이 뭐예요? 부드럽게 곡선으로. 그래서 뾰족뾰족 나온 것을 어떻게 해요? 친해져요. 뾰족뾰족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노이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스무싱으로 어떻게 해줘요? 필터링 해줘요. 체에다 걸르면 뾰족뾰족한 것들은 다 날라가요. 자,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있대요. 딥러닝,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특별히 분석하는 툴이 있대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또 뭐가 있어요?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 현장에서 센서가 고장났으면 빨리 알려줘야 되겠죠. 정상적인 센서는 뭐 이렇게 나는데 갑자기 확 튀는 그런 센서들은 어떻게 해요?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찾아요? 이상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봤죠? 분석, 정보에 대해서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할게요. 텍스트 하나 해서 좀 시각적으로 좀 보면 좋겠죠? 그래서 시계열 뭐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이미지를. 그래서 이미지에 찾아보죠. 자, 시계열. 네.
시계열. 우리는 감으로도 때려볼 수 있죠. 그렇죠? 얘네는 어때요? 좀 증가하는 추세네요. 그렇죠? 다양하게 있네요. 증가하죠? 이 부분은 좀 이상치네요. 요것도 이상치네요. 요것도 증가하죠? 이건 약간 주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요것도 역시 주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요건 크게 본다면 주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얘는 트렌드가 있고, 얘는 트렌드하고 주기성이 같이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을 뭐라 이야기해요? 시계열 그래프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미지로 일단 이미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석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루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것도 뭐 검색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갖다 놓고 나중에 열심히 이런 게 어떻다? 시계열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어디다가 아무거나 저랑 똑같은 그림 안 해도 돼요. 그래프로도 좀 알아봤어요. 되나요? 정리 잘 해서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 시계열 데이터인데 특히 머신러닝과 AI를 잘 접목한 그런 책이 참고문헌으로 이 책을 제가 선택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은 없고 너무 어려워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씩 풀어줄 테니까 그러면 따로 보세요. 자, 인도 사람이 치는 것 같은데 예제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조금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제를 봐봅시다. 이미 기터브에서 잘 봐두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랑 같이 따라가지고 하면 쉽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제 드라이브에 가보면 저는 여기에다가 받아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예제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받아다가 뭐 챕터 5장에 관련된 소스들, 내용들을 가져다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받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가 받고 싶은 데에다가 뭘 만들어줘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줘요. 만드는 건 타이틀은 마음대로 이름을 정하고요. 절대로 폴더에서 빈칸이 있으면 안 돼요. 파일 이름에서 빈칸이 있다는 얘기는 서버에서 접근을 못해요. 아셨죠? 그래서 빈칸 주지 말고 같이 뭐 한글로 써주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 만든 곳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교재를 조금 하나 가지고 싶어요. 무슨 교재를 가지고 싶어요? 금융, 머신러닝. 어디서? 기터브에서 자, 되나요? 네, 가져오기 위해서는 슬래시하고 빅 플러스 되나요? 얘 사이트가 노출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그냥 찾아서 줄 테니까 바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으로 가져야 되겠죠. 내 드라이브를 가져야 되니까 얘를 클릭하고 얘가 마운트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마운트하고 이거에 연결하고 이 드라이브에 내가 아까 하고 싶은 곳에 넣고 싶은 곳에 여기다 넣고 싶었죠? 여기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번호 복사해서 넣고 여기에 주고 영어 시켜주면 얘가 놓을 거예요. 아까 런을 안 시켜가지고 접속이 가져다 놨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A 가보면 이렇게 가져다 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워버려도 되겠죠. 자, 그래서 픽하고 가정해요. 자, 텍스트 하나 열어서 시작. 파이 계속해서 파이 x 제미나이로 가죠. 파이 x 거기서 도구를 하나 열어서 네이버 한번 가보죠. 그날 증권에 한번 가보면 많이 올랐네요. 삼성전자 보면 이와같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예전에는 이제 크롤링 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지만 KRX에서 제공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어디서? KRX에서 가져올 거예요. 자, 그래서 KRX는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 주식 데이터를 쉽게 얻어갈 수 있게요.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종목 시세, ETF 여러 가지가 다 있대요. 같이 가지고 또 하나 열어서 그럼 실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뭐해? 파이 KRX
인스톨 해야 되겠죠? 인스톨 IRX를 인스톨했네. 인스톨했으면 인스톨 해야 되고, 인스톨 눌러주면 인스톨. 자, 정말 잘 가져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얘를 인포트 시켜줘야 되겠고요. 계산을 해서 ITLS 거기서 스탑 주식을 가져올 때 주식을 인스톨 시키고 얘는 얘 API를 살펴보면 종목도 가져올 수 있대요. 종목도 코드도 가져올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걸 그다음에 열어서 인포트 시켰으니까 19년도 이후에 상장된 주식을 다 가져왔네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OHLCV, 오픈 하이로우 크로스 볼륨 얘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쓰는 방법은 날짜는 올해만 가져오죠. 올해 어제부터 01,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오늘 날짜가 25년 09 어제까지만 가져오자. 0900 005930은 삼성전자를 이야기해요. 삼성전자 코드예요. 얘를 출력해보면 가져와서 이렇게 잘 가져오네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얘네들을 조금 활용할 거예요. 얘네들을 좀 활용할 거예요. 이 날짜도 테이블을 가져오려고 얘를 리셋합시다. 인덱스를 리셋하고 그럼 이렇게 좀 됐네요.
됐나요? 쉬었다 하시죠. 네, 30분에. 질문. 그리고 항상 저 있을 때 요거 프로원이에요. 저 있을 때 사진 찍고 저 없으면 건들면 안 돼요. 좀 알려줘. 항상 옆 사람한테 뒷 사람한테 다 물어보고. 내가 그랬던 거 되게 제목 시각? 시계열? 시각 뭐 아니었어?
이미 바꿨나?
KRX가 는 뭐하고 판자스하고 찰떡 궁합이라고 했어요. 서로 짝이 잘 맞는다고 했어요. 파이 KRX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0원에서 쉽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으니까 해서 열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예죠? 그렇죠? 그 중에 종가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는 방법은 심플하대요. 그렇죠? 일단 무엇을? 임포트 시켜야 되겠죠? 됐어요. 일단 임포트 시키고 당연히 얘 임포트 시킬 때 따라붙는 게 들어있죠? 임포트 얘는 어쨌든 오니까 얘도 점 라인 컷 베네스가 가서 얘로 직접 라인 컷 라인 컷으로 그다음에 여기에 데이터 줘야 되겠죠? 얘 그리고 데이터 직접 보고 좋아요. X 줄까요? 그래서 뭐가 돼요? 그냥 X로 X 이퀄 데이터를 먼저 할까? 이게 시험 맞냐? X 이퀄 DF에 그냥 순서명부터 되겠죠? 데이터 Y 주나? 또 그러니까 또 없나?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된대요. 데이터 주고 X 크로스 주고 X값만 줘도 되네요. 왜냐면 이게 인덱스가 있고 바로 그리고 보여주니까. 그래서 여기다도 얘를 따라서 하면 되네요. X 우리가 데이트 줬죠? 크로스 주고 파레 같은 건 쭉. 그래서 여기서 소형수를 좀 확인하고 데이트 줬고 Y 크로스 줬죠? 그리고 그려진 장 그려지네. 되나요? SNS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쉽게 어디서도 그릴 수 있어요. 락, 점, 점, 락. 그 다음에 그리고 PLT 점, 이렇게 그리든 저렇게 그리든 그림은 그려줄 수 있겠죠. 상상력이 엄청 올라오네요. 그렇죠?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그림을 보면 대략적으로 트렌드도 알 수 있고 이번 데이터가 짧으니까 시즌을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죠. 텍스트 하나 열어서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동평균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균 뭐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동평균은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아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설명해서 물어봐야겠죠? 뭐라고 물어봐요? 이동평균은 용어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을 알고 있죠? 평균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동평균은 12개월 데이터에서 단기적인 변동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적인 지표예요. 작동 원리는 단순 이동평균, 그 다음에 지수 이동평균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되겠네요. 단순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단순은 웨이트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제나 또는 이렇게나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다 후요 똑같이 평균을 웨이트를 주게 돼요. 익스포넨셜은 가능하면 오래된 것은 적게 주고 최근 것은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웨이트를 달리 주세요. 어떻게? 익스포넨셜하게.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예측하고 싶어요. 내일을. 그러면 오늘을 알면 좋겠죠. 그렇죠? 어제 내용을 알면 괜찮겠죠. 한 달 전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1년 전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익스포넨셜하게 주는 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좋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것은 적게, 최근 것은 많이. 똑같이 주지 말고 그것을 우리는 지수 이동평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선 단순 이동평균을 잘 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그래서 코드 하나 열어서 모든 에버리지 잘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동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어디서? 파이썬에서 너무 간단하게 모든 에버리지는 판다스 라이브에서 손쉽게 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대요? 롤링이 주면 된대요. 롤링이 주면 된대요.
WA로 해주면 돼요. 하나 열어서 위로 그냥 들어가고 위로 올려버려요. 자, BF 찍어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 우리가 얘만 가져오자. 네, 크로스만 가져오죠. 크로스하고 리듬 가져오죠. BF 언더 원으로 하자. BF에서 뭘 가져요? 크로스하고 그다음에 뭐 가져요? 리턴 가져오자. 그리고 언더 원 크로스 리턴 가져오자. 됐나요? 네, 뒤에 표현에는 소스가 있는데 제가 이동 평균 한번 적어볼게요. 거에 대해서 크로스 값에 대해서 무빙 에버리지를 구하고싶어요. 날짜를 지정해줘야 된대요. 5일, 5일, 일주일, 5일, 한 달, 20일, 분기, 60일, 반분기, 120일. 이동 평균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소싱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데요? DF에서 잡아주고 DF에서 뭘 잡아줘요? DF 언더원에서 크로스를 잡아주고 됐나요? 뭘 해주래요? 불려주래요. 롤링 해주래요. 롤링 며칠? 5일. 그러니까 뭘 구해달래요? 평균 구해달래요. 그리고 DF1을 출력해볼게요. 스위치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여하튼 값은 그랬네요. 됐어요? 요 자, 5,000원, 55,000, 280원은 몇 개? 그 5개를 더해서 뭘 넣고 5로 나눈 값이에요. 얘는 위에 거 몇 개? 5개를 가지고 나눈 값이에요. 얘는 요거 5개 가지고 나눈 값이에요. 됐나요? 네. 그래서 윈도우로 잘라서 그거에 대한 평균을 우리는 무슨 평균? 이동 평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동 평균은 뭐가 있어야 돼요? 윈도우 사이즈가 있어요. 5일, 20일, 70일, 30일, 하나 대로. 그래서 우리가 롤링할 때 윈도우 사이즈 정해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서 DF 언더 롤링 다 됐나요?
날짜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날짜에 하루 전날 걸 뭐라 이야기해요? 원가구 이렇게 이야기해요. 됐나요? 락의 정의를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어디서? 한식에서 락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대학의 시계열 데이터에서 지연된 데이터 시점이 한 시점 지연되면 1라도 2라도는 2시점 3라도는 3시점 이렇게 지연된 데이터들을 우리는 라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몇 시간 며칠 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세요. 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끝나요? 그럼 락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쁘 언더와 여기에 한 시점 뒤로 지연된 데이터를 우리가 그려봅니다. 시간차로 밀어주면 돼요. 민다는 얘기를 우리는 시프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F 크로스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라그 원으로 갑니다. 라그 원으로 한 시점 뒤로 밀어줘요. df 언더 원이라는 데이터 중에 무엇을 크로스를 한 시점 시프트한다. 시점은 한 시점. 그래서 53,400원을 어디로? 53,400원으로
하는 게 무엇인지 자, 내가 벌을 수 있는 수익,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백분위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 이야기해요?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가격에서 매수 가격을 하고 매수 가격에 대해서 내가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네, 저랑 똑같이 쓰고 만들 수 있지만 잘 이해해보세요. 그리고 어제 53,400원이었어요. 지금 오늘 54,400원이에요. 그럼 얼마 벌었어요? 1,000원. 네, 1,000원 벌었어요. 얼마 대비? 53,400원 대비 1,000원을 벌었어요. 곱하기 100하면 얼마가 나와요? 1.87%가 나오고 됐나요? 네. 네. 자, 그래서 리턴이라는 건 리턴 레이트 이야기해요. 즉, 수익률을 이야기해요. 자, 코드 하나 해서 리턴 어떻게 구할 수 있대요? 퍼센테이지로 구할 수 있대요. TCT로. 퍼센테이지 무엇으로 구할 수 있나? 체인지로. 퍼센테이지 체인지라는 명령어로 구할 수 있대요. 자, 기록해서 이번에 무엇을 소수를 적어서 점 PCT 해주세요. F 언더 1 그래서 0.07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작게 만들어주려면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 6번만 그러면 1.87, 1.87, 1.25, 1.15 수익률을 주는 사이트가 있고 주지 않는 사이트도 있어요. 제가 수익률을 몇 줄로 일주일에 얼마 벌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퍼센테이지 체인지를 얼마로? 5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5일 동안의 변화량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네요. 돈을 벌 때는 기분 좋고 돈을 잃을 때는 화가 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은 쉽사리한 게 아니니까 한문적으로 수학적으로 내용을 잘 파악하시는 됐나요? 네. 네. 최종적인 목적은 뭘 만들고 싶어요? 펀드 매니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지가 알고 알아서 작업되고 뭐만 잘하도록 수익률만 높여주도록
됐나요? 네. 너무 일찍 끝났는데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았는가 봐요. 아니면 내가 앉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잘 못 봐서 하여튼 뭐 천천히 따라오되 일단 내용들을 잘 집에 가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PPT로 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내용 정리하다가 모르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재미나게 읽어서 내용들을 보고 하나씩 끝나고 나면 뭐 자기의 노력을 언제 사용할 수 있고 다 됐나요? 네. 하나하나 라이브러리를 계속 배워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풋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필기 시험을 봐야 되니까 여기서 실습한 내용에 대해서 독서가들을 우리가 타이핑을 쳐서 도움만 받지 말고 타이핑 쳐서 자기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됐나요?